양쌤의 아주 재미있는 강의, 줄여서 아재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시경실 의사소통에서 동의서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40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진짜 안타깝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내시경을 받기 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자, 위내시경 동의서입니다. 검사의 목적 및 효과, 그리고 검사의 과정, 방법, 소요 시간, 그리고 검사 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자, 검사 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이 볼게요. 자,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 저산소증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압병증, 감염, 출혈, 천공, 복통, 치아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 위내시경을 받으러 왔는데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진정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드물게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자, 위내시경을 받으러 왔는데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환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80%는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에 위내시경 기계가 이불 통에 들어가서 식도, 위, 십이지장을 관찰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요, 네 대답을 잘 하셨던 분들이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고 하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0%는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찹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니, 왜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인하면 내가 죽어도 책임 못 진다는 얘기구만. 혈압 올라가는 소리만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도 불편하고 환자분들도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화를 내지 않고 이 설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야흐로 2011년 제가 임신 5개월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풍진에 감염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풍진에 감염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5개월 때 풍진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잠깐 풍진이라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갈게요. 자, 이 풍진이라는 질병은 풍진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사실 감기 증상이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감기 증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임산부가 풍진에 감염되면 어떤 아이를 출산하냐면요, 선천성 심장기형, 소두증, 백내장, 폐동맥 협착 이런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루벨라 바이러스 그레이존이 나옵니다. 자, 그레이존,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양성도 음성도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레이존이 나오면요, 반드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검사를 했더니 포지티브, 양성이 나옵니다. 제가 풍진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자, 양수 검사를 받기 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인턴이 와서 동의서를 받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 대학병원의 인턴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무미건조하고 동공이 다 풀려있고 막 그런 얼굴로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동의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양수 검사를 하게 되면 바늘이 아이를 찌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염 또는 태아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유산이 될 수도 있다. 즉, 태아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태아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했더니 귀찮은 듯이 네, 사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너무 화도 나고 막 따지고 싶었어요. 아니, 태아가 죽는다는데 이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양수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꾹 참고 일단 사인을 하긴 했습니다. 자, 양수 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긴 바늘,
스파이널 니들 같은 것을 3호 배에 찔러서 이제 양수를 꺼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자,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를 놓고 바늘을 찔러서 초음파를 보면서 양수를 뽑아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5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드라마 속 한 장면인데요.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수술 전에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의식장애, 경련, 운동장애, 감각마비, 언어장애 이런 게 올 수가 있다. 그리고 환자 중에서 1%에 발생하며 이런 말을 하죠. 왜? 의사는 설명의 의무가 있으니까. 자, 의료인은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5가지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위내시경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 이 검사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환자분들이 화를 내실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은 알 권리가 있고 저희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거의 99%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네, 제가 지난 내시경 학회 때 발표했던 사진입니다. 네. 멋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